남북전쟁은 두 형제가 노예를 놓고 벌인 피 튀기는 재산 싸움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하려 하자 남부의 주들이 그럼 나 독립할래 라며 미 합중국에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됐죠. 전쟁의 발단이 노예제도였던 겁니다. 관세니, 자치권이니, 연방제니 하는 고상한 정치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껍데기를 까보면 결국 노예제 문제로 귀결되죠. 푸른색 군복을 입은 북군의 사령관은 율리시스 그랜트였고 회색 군복을 입은 남부의 사령관은 로버트 리였습니다. 이 전쟁은 전신으로 소통하고 철도로 군대를 수송하며 기관총과 잠수함까지 등판시킨 최초의 현대전이었죠. 무려 62만 명의 청춘들이 별이 되었고 민간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탈탈 털렸습니다. 결국 승리는 막대한 물량으로 밀어붙인 북군의 차지였죠. 1863년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종이 위에서는 흑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명목상의 자유와 실질적인 평등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전쟁을 숭고한 인권투쟁이라기보다 흑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권력투쟁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남북전쟁처럼 과거에는 권력을 잡으려고 진짜 총칼을 들고 에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싸웠죠. 하지만 한번 싸울 때마다 나라가 거덜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선거와 국회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맨날 말로 투닥거리는 걸 보고 제발 싸우지 좀 마라 라고 혀를 차는 건 말 대신 다시 총을 들고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에 피 흘리며 싸우는 대신 입에 거품 물고 싸우는 게 훨씬 가성비 좋은 문명사회죠.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만족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87년 전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공표했습니다. 자유 속에서 생각해냈으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명제에 받쳐진 스코어가 20을 나타내므로 4 곱하기 20 더하기 7은 87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쓴 이유는 미국인들에게 익숙한 텍스트인 성경에 나온 숫자 표기 방법을 이용한 겁니다. 청중들에게 이 연설이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니라 성스럽고 엄숙한 종교의식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87년 전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1776년입니다. 여기서 fathers는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건국의 아버지들을 가리키고 A New Nation은 미국을 뜻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핵심 문장이죠. 어쨌든 핵심어는 A New Nation. 주제는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와 평등의 새 나라를 공표했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새 나라를 공표한 이유 혹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이 연설에서 작가의 요점은 1번, 그들은 전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2번,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대의 명분에 더 많이 헌신해야 한다. 3번,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끝마치지 못한 과업에 헌신해야 한다. 4번, 병사들에 대한 기억은 영원할 것이다. 5번, 세계는 그들이 거기서 말했던 것을 언급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첫 문장을 보고 정답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갈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계속 읽어봅시다.
지금 우린 엄청난 내전에 휘말려서 이 나라가 혹은 그렇게 생각해내고 그렇게 헌신한 모든 나라가 오래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는 any nation을 꾸며주는 과거분사의 후치수식입니다. Civil War는 내전이란 뜻이며 여기서는 미국의 내전, 즉 남북전쟁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린 이 전쟁의 위대한 전장에서 만났습니다. 남북전쟁에서 가장 큰 전투는 게티즈버그 전투였죠.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great이란 단어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린 이 전쟁의 일부를 무덤으로 바치기 위해 왔습니다. 그 국가가 살 수 있도록 목숨을 여기서 내놓은 사람들을 위한 무덤으로. That nation might live에서 앞에 that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접속사입니다. that 앞에 so가 생략된 거죠. 뒤에 that은 nation을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입니다. that nation은 물론 미국을 가리키는 말이죠. 완전히 적절하고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건.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우리는 바칠 수도, 거룩하게 할 수도, 신성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을.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군요. 반복을 통한 강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는 이 엄청난 희생의 현장을 감히 규정할 수 없다는 겸손한 자세네요. 용감한 사람들이 살았든 죽었든 여기서 싸웠던 사람들이 더하든 빼든 우리의 미약한 힘을 훨씬 뛰어넘어 이미 이곳을 신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완료의 용법 중 완료를 이용하여 이미 신성하게 만들었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네요. 세상은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에 주목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테지만 그분들이 여기서 했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But 뒤에 is은 the world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겸손의 표현이네요. 차라리 살아있는 사람들인 우리가 여기서 그 끝마치지 못한 과업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기서 싸웠던 분들이 이렇게도 멀리 정말 고귀하게 밀고 나갔던 과업에 그 끝마치지 못한 과업이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과업이죠.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위대한 임무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남은 임무에. 앞문장 내용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군요. 이게 주제문이자 이 연설을 하는 목적임을 알 수 있죠. 이 문장 뒤에 제시된 4개의 대시 이끄는 절이 바로 우리가 헌신해야 할 위대한 임무입니다. 이 명예롭게 돌아가신 분들로부터 시작된 우린 그 명분에 더 많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헌신했던 명분에. 이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주제를 또 반복하고 있군요. 우리는 여기서 굳게 결의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헛되이 죽은 게 되지 않게 하겠다고. 이것이 두 번째 임무입니다. 이 나라는 신의 가호 아래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임무입니다. 노예제가 폐지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임무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임무입니다. 영원한 국민 주권 정부를 세우는 임무죠. 여기서 전치사 of는 권력의 원천을, by는 통치 방법을, for는 통치 목적을 나타냅니다. 짧은 연설이지만 이 마지막 구절이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전설로 만들어줬죠. 다시 핵심어는 Civil War, 주제는 전사한 병사들이 남긴 미안의 과업을 완수하자. 문제를 볼까요? 보기 1, 2, 4, 5번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이 글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 연설의 논리 구조는 우리 조상들이 평등정신으로 나라를 세웠고 병사들이 그 명제를 지키려다 죽었으며 따라서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이 못다한 과업을 이어받아 완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답은 3번. 게티스버그 전투는 미국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남부가 결정적 한방을 노렸다가 역전패당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남부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은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스버그로 진격하며 위험한 도박을 했죠. 여기를 뚫고 워싱턴 DC까지 곧장 진격해 남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도장을 받아내자라는 속셈이었습니다. 북부의 수도권을 타격하여 독립을 인정받으려는 정치적 승부수였죠. 하지만 현장을 지휘한 북군의 조지 미드 장군은 그야말로 철벽 수비 그 자체였습니다. 남군의 파상 공세를 끈질기게 버텨내며 리 장군의 올인 전략을 무력화시켰죠. 결국 남부연합의 꿈은 꺾였고 사흘 동안 5만 1천 명이라는 사상자를 낸 이 전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피해 잔치로 기록됐습니다. 피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그해 11월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를 찾았습니다. 사실 그날의 주인공은 2시간 동안 연설한 다른 유명 인사였고 링컨은 그래도 대통령께서 먼 길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라는 요청을 받고 2분 분량의 짧은 원고를 들고서 단상에 올랐죠. 처음엔 벌써 끝이야? 라며 그냥 묻히는 듯 했지만 이 연설은 시간이 지나며 전설로 남게 됩니다. 링컨은 단순히 전사자를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전쟁의 본질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독립선언서의 핵심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고귀한 희생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설의 끝부분에 민주주의의 정수를 압축한 명언을 남기며 야, 연설은 이렇게 하는 거야 를 잘 보여줬습니다. 남부는 권력투쟁과 독립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지만 링컨은 이를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전쟁의 명분을 북부로 가져와 버렸죠.